자, 오늘은 대학의 전 5장, 보망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망장은 그 주자께서 이 대학 책을 만들면서 과거에 이제 빠진 부분을 보충한 부분이다 해서 보망장, 잃어버린 것을 도왔다 해서 보망해서 보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망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짧은 내용에 이 유학의 어떤 가르침이 다 녹아져 있고 세상의 이치가 많이 녹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많이 자주 읽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학에서도 경위 1장 다음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자주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했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면은 알을 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알을 다 하려면, 그러니까 다 알려면 그 만물을 연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을 다 알려면 만물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지식, 내 알을 다 하고자 하려면, 내가 다 알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생활에 있어서 생활의 그 어떤 사물, 일에 나아가서 그 일 속에 있는 이치를 연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다 하려면은 그 내가 닥치고 있는 그 사물을 연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 궁은 연구할 궁자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대개 사람 마음의 신령스러움. 이 사람 마음은 좀 신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신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것 때문에 알지 못함이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함이 없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사람이 동물들 중에 사람이 동물 중에 그 신령스러운 부분이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예를 들면 개미라는 동물은 충성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학과 같은 동물들은 그 부부의 어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강아지나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각각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신령스러움 때문에 이미 내 몸속에 그런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이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알지 못함이 없는데 지금 실제로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알지 못함이 없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죠?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등잔빛이 어둡듯이 내 마음 속에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내가 내 등잔빛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의 신령스러움이 다 알 수 있다. 알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그 배경을 떠나서 누구든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이 천하 만물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일과 물건 같은 모든 것들을 말을 해요. 거기에는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건만은, 그러니까 이치가 다 있다는 거죠. 천하 만물에는 다 이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치에 연구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이치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가 아는 것이 다하지 못하는 게 있다. 내 아는 것이 부족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세상 만물에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가 반드시 있는데 내가 살면서 그 이치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일단 근데 있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거를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라는 게 좀 어렵죠. 이치는 뭐냐면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우주, 이 지구, 이 모든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들어서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태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랑.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지구가 인간들을 키워내고 이제 먹여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분야가 있죠. 직업에 있어서 분야, 혹은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속에 흐르는 어떤 이치가 있죠. 내가 욕심대로 하지 말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과 사물에는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뉴턴 같은 경우에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밝혔잖아요. 그것이 이미 그런 이치는 있었는데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고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뉴턴이 그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만물은 인력이 있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죠? 무게가 있으면 인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치의 한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을 처음 가르칠 때 그렇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냐면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이죠. 저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천하의 일들, 그리고 어떤 물건들, 내 직업, 내가 닥치고 있는 일, 그런데 나와가지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치가 있죠. 내가 이 일, 이 물건, 이 가정, 이 사회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했더니 후회될 일이 많구나. 어떤 이치가 있죠. 그 이치를 그 시작으로 해서 조그만 조각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나쁜 거는 절대 이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부부간에 존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치거든요. 이치의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더욱더 연구하라는 거죠. 더 갈고 닦으라는 거죠. 이게 과연 여기에만 적용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극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의 그 극진한 부분, 최고점까지 계속 이르도록 구한다는 거죠. 노력하면 그렇게 힘쓰는 것, 열심히 힘쓰는 것을 오래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화련히 꿰어 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뉴턴을 이야기할게요. 뉴턴 같은 분들도 그런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그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조학들을 계속 모으다가 결국은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내 주변의 모든 일과 물건들의 어떤 겉과 속과 그 거친 부분과 정밀한 부분과 거친 부분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다 그 이치에 내가 이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전체, 내 마음 전체를 내 마음이 어떻고 또 내 마음의 크게 이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쓰이는지, 그래서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는 게 항상 의심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알미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의심이 없어지겠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박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밝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만물을 궁구하는 거, 경물이고 알미 지극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학에 없어져 버렸어요. 공자님 이후로 이게 글자가 대나무 주간에 이렇게 꿰어져 있다가 탈락되고 하면서 이 부분이 없어졌는데 주자 선생이 이뤄서 이것을 마침내 그것을 미루어서 알아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하게 좀 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치가 이치는 아까 태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알기는 힘드니까 이치의 단편 중에 하나인 부부유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유별의 별은 이 차별의 별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힘써야 될 부분이 있고 서로 그러한 부분을 존중해주고 서로 아끼고 존중한다는 의미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각자의 역할이 딱딱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역할이 서로 섞이기도 하고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각자의 역할을 옛날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하기보다도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런 존중의 의미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이치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지금 생활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치는 태극이라고 그랬죠. 태극은 그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 이 가정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가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나의 행복도 있고
또 남편, 아내의 행복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냄으로써 자식,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요. 근데 이 자식의 행복 이전에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라고 하는데 참 어렵죠. 남편도 아내의 그 모든 부분을 이 속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해를 하게 되고, 아내도 그 남편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자기만 주장하고 그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존중할 수가 없고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행복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이치의 단편인데,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가정, 이 사회에서도 내가 이런 그 이치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인은 그 오륜으로서 부부는 유별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통을 하려면.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남편도 똑같이 그 아내를 존중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물건이나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당신이 화를 냈었구나, 그렇게 당신이 답답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서로 이해 공감이 되죠. 이해 공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는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이 이해 공감이 있는 이후에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잘 몰랐구나,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이 내가 너무 좀 심했구나, 내가 그렇게 뜻을 내는 것은 잘못이었구나, 다시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발라지고, 그래서 이게 성이고 이게 정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 생겨나는 생각들이 진실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이치로서 미루어서 가정사에서도 이 서로의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대학 처음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직업이나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똑같이 이런 어떤 이치로서 미루어서 정성스럽게 연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경물 치지 보망장이.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태극이 이치인데, 그래서 뭐 사회 현상도 그렇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그렇고 나만 잘난 게 없어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이 수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반성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수신을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수신을 조금 못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먼저 수신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속을.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좀 답답했겠구나. 이해를 해주고 알아줘야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자,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화를 내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보고 서로 한쪽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화를 내면은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옳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내가 먼저 공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을 알아보고 상대방과 서로 소통해서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너와 내가 양보하면서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게 가정이고 사회예요. 그런데 요즘은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당신 잘못이야.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은 파괴되죠.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고 절대 나만 옳은 게 없어요.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상대방도 그것을 상대방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지, 절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만, 내 가족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내 부모, 자식, 형제가 중요하듯이 상대방, 아내와 남편의 부모와 이런 형제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주고 그랬냐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공경해주고 살펴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남편 쪽도 요즘에는 뭐 시댁 시어머니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절대 근데 남편 쪽이 그런 쪽에 신경 쓰려고 하면은 그게 나를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에서는 그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이 돼야 이게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살아가는 거지, 나 홀로 나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사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수신, 내 몸에서 시작한다.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다. 나도 잘 못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화합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가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서로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자식에게 이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그런 지금 상황에 있더라도 서로의 주장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 각자의 의견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존중해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해야 될 바. 다른 사람, 다른 쪽으로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내 가정,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우리 아이들, 이런 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나의 직장,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것만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지,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똘똘 뭉치면 그것이 곧 사회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이상향이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회 이전에 가정, 우리 가정이 먼저 중요하다.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자. 그게 중요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하되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현재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부망장, 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이 엄청 길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보망장이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 결혼하신 부분들이라면 꼭 이 부부 유별의 별이 존중이라는 거.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화합해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치의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에도 연구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결혼을 한 분들이면 부부 유별의 별, 서로 존중한다. 나만 잘난 게 아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 그런 공감대를 이루면서 사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연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자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가족과 행복을 이루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